아, 참. 어제 그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래서 안태근도 쫙 풀어줬죠. 서울대 8호학번 연수원 20기 우병우 1년 직계. 그렇죠. 대학도 1년 후배, 연수원도 1년 후배. 똑같아요, 둘이가. 예, 소년급제 대학교 3학년. 소년평가했죠. 사실 서지원 검사의 폭로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가해자가 또 안태근 검사였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뭐 안태근 검사는 아시겠지만 뭐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그죠? 뭐 그 국정농단 야, 당시에 변호사하고 확실히 이 진행자하고 틀린. 나는 우병우 라인 그런데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아, 그럼요. 살짝 빠져나가네. 저도 갈 때 이렇게 나갈 때는 나갈 길은 또 아하. 해놓고. 근데 그때 국정농단 당시에 우병우 수석하고 뭐 1000여 차례 넘게 통화를 하고, 그렇죠. 많이 한 날은 하루에 한 20번 넘게 통화를 하고.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검찰 내에서 모든 그렇죠. 수사하고 있는 정보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 모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검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볼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뭐였죠? 중앙지검장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또 돈봉투 사건이 연루가 돼서 이제 면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서지원 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제 2010년 10월 30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함께 왔던 법무부 좀 높은 사람이 사실 안태근 검사였던 거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이 옆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안태근 검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서지원 검사가 앉아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등 뒤로 와서 등과 엉덩이를 뭐 한참 동안. 근데 이 서지원 검사가 거기서 몸을 피하려고만 했었대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도 많고 다른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 많은 검사들이 전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 안태근 검사 통해서 좀 어떻게 사과하게 해주겠다라고 중간에 한번 껴 있었는데 뭐 사과는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것도 일단은 서지원 검사의 주장입니다만 그 창원의 뭐 통영지검 같은 경우, 통영지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가고 경력 검사는 한 7년차 검사 정도 한 명 정도 가는데 본인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뭐 그 수사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당하고 또 검찰총장의 경고도 당하고 결국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 그게 몇 년 차쯤 때였어요? 그거는 2015년도에 15년 14년도 직무감사를 받고요. 저 누구죠? 저 안태근 전 검사가 검찰국장 할 때. 국장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로 쥐고 흔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평검사 인사권. 모르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쁘게 작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요. 여주지청의 여주지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었고요. 더군다나 통영지청으로 갈 그게 안 맞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검사의 보직 부분은 알 수가 없고 통영지청은 상당히 작은 지검지청이고 이 33기 정도 되거든요. 부장급이에요. 부장검사가 32기 1기가 지나고 있는데 여주지청에 있었으면요. 거기서 특별한 그 가오나 이런 실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원이나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가는 게 맞죠. 의정부나 조사 잘하시네요. 근데 북부지검에서 내려왔어요. 북부지검에서 그런 의정부는 다시 그 다음에 성남이나 이렇게 그 밑으로 가는 게 맞죠. 맞죠. 맞는데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갔는데 원래 지청에 경력검사가 한 명 정도 있어요. 7년짜리 5년 7년짜리 있는데 15년짜리 14년짜리를 그 밑에 내리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경력검사 한 명 있고 그게 일반적 관행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경력검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15년짜리가 지청장하고 비슷해요. 지금 몇 년 차이 안 나요. 창원에 무슨 마약 사건이 있었나? 그 통영에 뭐가 그 마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가 뭐 인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보복성 인사가 아니고 또 14년도 15년도에 대검에서 감찰했는데 감찰에 사무감찰 해가지고 경고를 2번 줬다는 거거든요. 일을 못한다니. 그래서 정결권 뺏어버리고 검사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서지원 검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시 검찰국장의 안태근의 어떤 보복성 어떤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요.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최교일이 덮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뭘 덮었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지원 검사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 외에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성추행 사건을 묻었던 사람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다. 최교일. 그게 최교일 이제 지금 의원이죠. 그렇죠.
근데 최규열 의원이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사실이 있는 걸 알아야 덮지 그걸 내가 덮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저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서지현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좀 공론하고 알리고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좀 머뭇거렸죠. 머뭇거렸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검사장급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 최규일 당시 검찰국장이 와서 아니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네가 나대? 이문정 검사한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을 이제 이문정 검사가 밝혀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최규일 의원은 지금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문정이 지금 뭐 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연손 31기긴 한데요. 아직 진급 못했어요. 부부장인데 진급을 못한 이유가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예. 구형을 합니다. 원래 백지 구형하는 게 원칙적인데 오. 무죄를 구형하니까 이 정직 4호를 받고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요? 아마 민청학력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민청학력? 그 재심 사건에서 뭐 어차피 무죄 나는 게 맞으니까 예. 무죄를 구형을 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데 네가 무죄 구형을 했냐 오호. 백주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정직 사유를 내렸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징계 취소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문정 검사가 눈에 까실 거예요. 그 검찰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검찰국장이면 인사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좀 계속 주시를 했을 거고 요번에도 서지현 검사 문제 되면 뭔가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규일 의원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2014년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 서지현 검사 이게 이제 이른바 그 한국판 미투 운동인데 네. 아, 이문정 검사는 뭐 아니죠. 이제 네, 미투가 미투는 이제 아니고, 도와준 네, 거죠. 네, 도와준 도와줬고 오늘 또 이재정 의원이 네. 나도 당사자다. 당사자인 듯하게 남겼죠. 근데 뭐 예. 당사자라고 딱 확정은 안 했고. 이재정? 의원은 뭐 국회의원? 검사를 하신 분은 아니죠. 변호사죠. 네, 변호사인데. 예. 경북대 출신에. 네, 이게 이제 네. 법 저 쪽에 대학 이제 동창- 뿌리 깊은 좀 그런 문제들. 예. 그런 이제 이재정 의원이 명시적으로 내가 당했어 이런 건 아닌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 전 모르지만 의정 활동하는 스타일을 보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말 그때 당하신 게 마지막 아마 미투 운동에 동참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네. 이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쉽지 게 않은 게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강제추행. 예. 강제추행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강제추행이 지금은 이제 비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고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친고죄였다는 거예요. 2010년이니까요. 그게 이제 언제 바뀌었냐면 2012년에 바뀌었는데 예. 2012년에 바뀔 때 형법 부칙에 보시면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전에는 예전 걸 친고죄라는 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아니 그 아니요. 고소를 해야 아, 수사 고소를 제기가 되는 해야만. 거죠. 그럼 이건 2010년 사건이니까 그때는 친고죄니까 고소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고소를 안 했잖아요. 고소 기간이 그러다가 6개월이에요. 네. 또. 고소기간 끝났어요, 6개월 사건이. 도과돼서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건 뭐냐면 이제 직권남용 때문에 그런데 직권남용 공소자 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지현 검사의 어떤 인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저 성추행은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라고 저는 봐요. 예. 99.999% 10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99.99% 팩트라고 보는데 100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러죠 뭐. 예, 100으로 할게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쉽게 넘어가네. 편하게 넘어오네. 아니 강제추행. 왜냐면 서지현 검사 너무 억울하니까. 그거는 제가 왜 예.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강제추행 100%라 봅니다. 저는. 예. 그거는 처벌이 안 돼요. 형식상. 그런데 이제 인사의 문제는 앞서 박지훈 변호사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몰라요. 예. 야,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부 있다가 여주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당한 인사 조치였고 거기 배후에 입에 뱄어요. 우병우가 안태근 전 검사가 있다고 하면 안태근 전 검사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열어두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팩트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조라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 사실 그 애청자 청취자분들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을 네. 명문화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은 지금 야 이렇게도 처벌 안 받으면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는 예. 위중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진상조사 해보자. 진상조사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팩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사건 같은 예. 경우에 수사는 안 하죠. 아니 공수 이미 다 안 되는데 못하고 아니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마찬가지고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 수사는 못하죠.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조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상조사 하는 거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도는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언론사 얘기 많이 나오죠. 보면 얘기 나오잖아. 어제 이제 이문정 저 누구죠? 서지현 검사도 소설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얘기들을 막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프로스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것뿐만이겠는가? 다른 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검찰 내 뿌리 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문무일 총장은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왜 99.9에서 100으로 할게요 이랬냐면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요. 안태근 전 검사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한테 누가 뭐 백성호 같은 거 저한테 야 내가 장례식장에서 한 5년 전에 김태현 전 변호사가 내가 만졌어 막 이러고 어떤 여자가 했다고 합시다. 성추행 당했어. 네. 그럼 우리가 옆에서 김태현 변호사 그러도 남아요. 그러진 않죠. 그랬겠어. 근데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나 안 했어. 예. 그럼 주변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리고 CCTV 나오잖아요. 있을 때 CCTV 돌려보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누군지 뻔하니까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요. 예. 그럼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야 말이 돼? 술집도 아니고 화난 장례식장이야. 예. 우리 선후배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와서 그래. 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안 했으면. 그런데 그런데 왜 엄한 교회 가서 울면서 근데 얘기를 하냐? 정확한 워딩은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라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괄호치고 내가 한 거 같아. 근데 내 스스로 했다고 말 못하겠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왜?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자범들의 성추행범 그러니까 자범들이 이제 답변한 반응을 수준이거든요. 보면 안태근 전 했으면 했다 그래야죠. 자범위적으로 안태근이 성추행했으면 자범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고귀한 범이에요? 아니요, 검사잖아요. 조사하는 사람이고 지들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했던 강제추행범이나 성추행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했다면 제가 한 그건 거죠. 또 감형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안태근 검사를 했던 사람이 그것도 아주 검사장, 높은 검사장 아주 높은 출신이죠. 검찰국장까지 검사장이죠. 이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뭐 대법관 뭐 검찰총장 이것도 검찰총장 가능했던 영순이에요. 가능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그 당시에 그 많은 목격자들이 확인해 가지고 네가 했다. 그럼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맞죠. 그리고 안태현 검사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날 보는 눈이 너무 많았잖아요. 누군가 한 명만 그거 봤다라고 해버리면 봤다고 양심선언하는 순간 그냥 훅 그렇죠. 가니까. 거기서 잘 강하게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목격자 진술이 한두 개만 나오면은 지금 사실 뭐 처벌을 떠나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든 분노하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뜩이나 국민 밉상됐는데 예. 여기서 거짓말까지 이제 확실한 거짓말까지 해버리면 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니 거기다 면직됐으면 그 어떻게 된 거 신분이? 지금 그 면직된 거 행정소송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 봉투 돌리는 게 관행인데 그거 가지고 나 자른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가 알기로 진행인지 하고 있는지 이제 하려고 예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안 터졌으면 복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영렬 지검장 무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져서 이제 쉽진 않을 것 같고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옷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변협에서도 네, 서울변협에서 저희가 저희가 2년간 지금 변호사 금지 상태로 2년간 면직되면 안 아,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태근 변호사라고 안 하고 안태근 전 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등록이 안 돼요. 중앙 그 서울 지방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예. 심사를 하는데 일단 면직됐으면 직무상 2년간 등록을 못 하고요. 이정렬 부장판사는 각하시키 짬뽕했다고 지금 변호사 못 하고 이제 있잖아요. 곧 되겠죠, 뭐. 예. 안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정렬 법이 있기 부장판사 내가 때문에. 당신 응원했어. 나한테 감정 있는 건 다 풀어. 뭐가 있으신가 보죠? 있죠. 이 내가 방송 한번 화를 열심히 냈지. 듣는데 이정렬 전 부장. 내가 한번 화를 아니, 냈지. 댓글을 달아요. 네. 자꾸 듣고 우리 네. 틀릴까봐. 이정렬 부장판사 되게 걱정을 해요. 우리 틀릴까봐. 디테일에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 틀렸거든요. 한번 틀려가지고 바로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틀려가지고.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디테일에 있으면 화신이에요. 듣고 있으면 댓글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정렬 판사. 분명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듣고 있어요. 모르면서 변호사들이 거짓말한다면서. 이정렬 사무장 예, 사무장. 듣고 있나 이정렬. 곧 변호사 그래. 되겠죠 이제. 그러면 예. 부장 변호사 시켜야 돼. 부장 변호사. 네. 자, 근데 문민님 안태근 검사
교회에서 울면서 회개하던데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하길 바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너무 분노합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봤죠 다.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거 자체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져서 회개합니다. 근데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슨 어디 특강 온 줄 알았어. 가만 들어보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검찰에서 내보내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교만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 안수기도 할 때도 뭐 누구 특강하러 온 줄 알았어. 나는 교회에. 예? 근데 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요한 말이 있어. 우는 남자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노태우가 울었거든요. 그 호언 조치하면서 노태우에게 물려줘요. 그래 이제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노태우가 무릎을 꿇고 울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야 남자가 울면 믿지 마. 우는 남자 믿지 마라. 우는 남자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티얼즈 오브 티얼즈 오브 아, 맞아. 왜 입고 있었어요? 오늘 탐이야. 티어스 오브 MB. 일단은 검찰 문화 저도 사실은 예. 이런 얘기를 여자 검사들 아는 사람들 많이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40% 정도가 지금 신임 검사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문화 판사는 더 많아졌다 그러더니 판사는 좀 더 많죠. 공부를 더 잘해요. 여자 그러면 검사들, 실제로 더 판사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에 연수원 다니고 이럴 때는 폭탄주 문화 이런 게 있으면 여자들 좀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바꿔야 되는데 검사가 여자라고 그러지도 말고 이렇게 공식 호칭 여성분 이렇게 여성분 검사, 그렇지. 여성 여성분들. 검사, 여성분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무일 총장이 진상조사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의 많은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예. 검사 동일체 원칙 예. 이것 때문에 그게 군대보다 옛날 법에 있었어요? 법에 옛날에 있었죠. 상명하복 관계예요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가 저렇게 TV 나와서 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변했다는 거죠.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죠. 2달 병간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때 당시에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못해요. 안태근 검찰국장은 누가 수사를 했겠냐. 그러니까요. 어? 내가 그러면서 검사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대답해봐라. 이거 제19 감사기로 끝냈고 이런데도 공수처 반대할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목격한 검사들이 그렇게 수도 서지현 사건. 네, 그 제가 간단하게 예, 마무리할게요. 안태근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일단은 안태근 전 검사를 이 성추행 부분으로는 일단은 처벌 못합니다. 근데 과연 인사당 불이익을 줬느냐 그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정도. 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지현 검사 이런 얘기했잖아요. 본인 얘기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밝힐 수 없는 다른 피해자 성폭행 그건 아예 말 그대로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성폭행의 피해자도 있다. 네, 검사 중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밝히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린다. 뭐 잘 나가는 검사를 잡아 끌어내리는 꽃뱀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처벌을 누군가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검찰이 누군가가 잘못하면 처벌을 하는 기관인데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덮어요. 그러면 내부에 생긴 문제를 안 덮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이 검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공수처라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벌을 위한 뭐 진상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이런 일들이 최소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렇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요즘 수사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치적 의미를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공수처 막으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막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수사 잘하는데 경찰 넘기면 수사 잘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그 내부 그리고 그 성폭행 당한 사람 얘기 결국은 나오거든요. 하늘 아래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판을 좀 키워야 된다고 봐요. 저도 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 얘기하세요. 검찰에만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검찰에만 있을까요? 법원에도 법원 이 말, 없을까요? 법원에도 이 말이죠. 법원에도 있어요. 변호사 없을까요? 대형 로펌 우리가 지금 없을까요? 밥을 먹고 있는 방송국에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의도는 없겠습니까? 여의도는 없을까요? 네. 어. 연예계는 또 뭐 물타기 없겠습니까? 같이 말하지 아니, 말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왜 아니, 물타기 이게 무슨 이게? 물타기야 또. 일단 검찰 먼저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전부 바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검찰 키우자 판을 그러잖아요. 키워야 그래서 되는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아니, 판만 우리 사회에 키워가지고. 만연한 이 성추행, 네. 성폭행, 성피해자. 먼저 튀어서 오박. 뭐 제가 그 소리 합니까? 아, 그러니까 검찰 덮자는 얘기가 아니라 판을 키워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이 부분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럼요. 여의도는 그리고- 없겠어요 진짜? 아 그리고 이게 소문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예요. 그럼요. 이게 뭐 있어서 나는 깨끗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돌을 던져야 돼 남자들이. 그럼요. 그래갖고 이 문화를 박준 변호사님 네. 왜 눈을 깔아요?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어디서? 하품할 뻔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나 병원 눈을 깔아. 부분은 알 수가 없. 통영지청은 상당히 작은 예. 지검지청이고 이 33기 정도 되거든요. 예. 부장급이에요. 부장 검사가 32기 1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주지청에 있었으면요. 예. 거기서 특별한 그 가오나 이런 실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원이나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가는 게 맞죠. 의정부나 예, 조수 아니면 잘하시네요. 근데 북부지검에서 내려왔어요. 북부지검에서 그래서 그런 의정부를 여주. 다시 그 다음에 예. 성남이나 그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예. 맞는데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갔는데 원래 지청에 경력검사가 한 명 정도 있어요. 7년짜리. 5년 7년짜리 있는데 15년짜리 14년짜리를 그 밑에 내리는 거예요. 그 밑에 또 경력검사 한 명 있고 어허. 그게 일반적 관행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경력 검사가 한 명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되는데 15년짜리가 지청장하고 비슷해요. 네. 지금 몇 년 차이 안 나요. 창원에 무슨 마약 사건이 있었나? 아무튼 통영에 뭐가 그 마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가 뭐 인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보복성 인사가 아니고 또 14년도 15년도에 대검에서 감찰했는데 네. 감찰에 사무감찰해 가지고 경고를 2번 줬다는 거거든요. 일을 어허. 못 한다니. 그래서 전결권 뺏어버리고 예. 검사한테 그런 것들이 정말 서지영 검사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시 검찰국장의 남태근의 어떤 보복성 어떤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요. 최교일 예.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최교일이 덮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뭘 덮었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정 검사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 외에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성추행 사건을 묻었던 사람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다. 네, 최교일. 그게 최교일 이제 지금 의원이죠. 그렇죠. 근데 최교일 의원이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사실이 있는 걸 알아야 덮지 그걸 내가 덮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이름이 왜 거론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저격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서지영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좀 공론하고 알리고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서지영 검사가 좀 머뭇거렸죠. 머뭇거렸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검사장급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와서 아니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네가 나대? 이문정 검사한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을 이제 이문정 검사가 밝혀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최교일 의원은 지금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뭐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문정이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연손 31기긴 한데요. 아직 진급 못했어요. 부부장인데 진급을 못한 이유가 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예. 구형을 합니다. 원래 백지 구형하는 게 원칙적인데 오. 무죄를 구형하니까 이 정직 4호를 받고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요? 아마 민청학력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민청학력? 그 재심 사건에서 뭐 어차피 무죄 나는 게 맞. 였던 거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 옆에 앉아 있고, 예. 그 다음에 옆에 안태근 검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서정 검사가 앉아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등 뒤로 와서 등과 엉덩이를 뭐 한참 동안. 근데 이 서정 검사가 거기서 몸을 피하려고만 했었대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도 많고 다른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예. 그 많은 검사들이 전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 안태근 검사 통해서 좀 어떻게 사과하게 해주겠다라고 중간에 한게 껴 있었는데 뭐 사과는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예. 거기다가 이것도 일단은 서정 검사의 주장입니다만 그 창원의 뭐 통영지검 같은 경우, 예. 통영지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가고 예. 경력 검사는 7년차 검사 정도 한 명 정도 가는데 본인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뭐 그 수사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당하고 예. 또 검찰총장의 경고도 당하고 결국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 그게 몇 라는- 년 차쯤 때였어요? 그거는 2015년도에 15년 차. 14년도 14년 직무 감사를 저기 받고요. 저 누구죠? 저 안태근 전 검사가 검찰국장 할 때. 국장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쥐고 흔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평검사 인사권. 모르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쁘게 작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요. 여주지청의 여주지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었고요. 더군다나 통영지청으로 갈 그게 안 맞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검사의 보직부 참. 어제 그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래서 안태근도 쫙 풀어줬죠. 서울대 8호학번 연수원 20기 우병우 1년 직계 그렇죠. 그렇죠. 대학도 1년 후배 연수원도 1년 후배 똑같아요. 둘이가. 예. 예. 소년급제 대학교 3학년 소년평가했죠. 사실 서지원 검사의 폭로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가해자가 또 안태근 검사였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뭐 안태근 검사는 아시겠지만 뭐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그죠? 뭐 그 국정농단 야, 당시에 변호사하고 확실히 이 진행자하고 틀리네. 나는 우병우 라인 그런데 우병우 라인이라고 의심을 받았고 아, 그럼요. 살짝 빠져나가네. 저도 갈 때 이렇게 나갈 때는 나갈 길은 또 아하. 해놓고. 근데 그때 국정농단 당시에 우병우 수석하고 뭐 1000여 차례 넘게 통화를 하고, 그렇죠. 많이 한 날은 하루에 한 20번 넘게 통화를 하고,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검찰 내에서 모든 그렇죠. 수사하고 있는 정보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다 거 모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검찰에서 뭘 하고 있는지 훤하게 볼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저 뭐였죠? 중앙지검장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또 돈봉투 예. 사건이 연루가 돼서 이제 면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검사는 아닙니다. 아, 근데 서지원 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제 2010년 10월 30일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함께 왔던 법무부 좀 높은 사람이 사실 안태근 검사 맞으니까 예. 무죄를 구형을 했는데 그 검찰에서는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데 네가 무죄 구형을 했냐 어허. 백지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정직 사유를 내렸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징계 취소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문정 검사가 눈에 까실 거예요. 그 검찰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검찰국장이면 인사 같은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좀 계속 주시를 했을 거고 요번에도 서지원 검사 문제 되면 뭔가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최교일 의원이 그 당시 검찰국장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2014년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 서지원 검사 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한국판 미투 운동인데 네. 아, 이문정 검사는 뭐 아니죠. 이제 네, 미투에다 미투는 이제 아니고, 도와준 네, 거죠. 네, 도와준 거. 도와줬고 오늘 또 이재정 의원이 네. 나도 당사자다. 당사자인 듯하게 남겼죠. 근데 예. 뭐 당사자라고 딱 확정은 안 했고. 이재정 의원은 뭐 국회의원? 검사를 하신 분은 아니죠. 변호사죠. 네, 변호사인데. 예. 경북대 출신에. 네, 이게 이제 네. 법조계 대학 이제 경찰- 뿌리 깊은 좀 그런 문제들. 예. 그런 이제 이재정 의원이 명시적으로 내가 당했어 이건 아닌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 저 모르지만 의정 활동하는 스타일을 보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말 그때 당하신 게 마지막 아마 미투 운동에 동참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